저는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암 환자가 음식을 섭취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일단 암 환자들은 몸의 모든 장기들의 상태가 그렇게 해서 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암세포가 생기기까지는 제가 늘 강조하는 해독의 원인에서 찾아본다라면 일단 독소가 어디든 몸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포들이 산소와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보기 때문에 영양소가 잘 흡수가 안 된다. 그 의미는 바로 소화, 흡수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소화라는 것은 소화 효소가 잘 나와야 되고 또 담즙 분비가 잘 생성이 돼야 됩니다. 이 소화 흡수를 담당하는 것은 유의 기능과 그리고 소장의 흡수 기능 그리고 간과 췌장의 이 소화 효소 분비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암이 생겼다는 것은 어딘가에 뭔가 막힌 거죠. 산소 영양소가 잘 공급이 되지 않는 또 몸의 어떤 산성 체질 여러 이제 요소들로 인해서 몸의 내부 환경이 뭔가 막혀 있고 문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화 장기를 튼튼하게 해주는 것을 저는 가장 중요하게 꼽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위장과 소장의 점막 상태는 우리 몸에서 암이 있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좀 흡수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간에서 해독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 또 이제 췌장암이나 이제 췌장 쪽에 혹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췌장에서 소화 효소 분비나 또 인슐린, 글루콘 같은 혈당 호르몬의 분비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화 장기들을 일단 최적화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의 배합이나 또 음식의 순서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최대한 소화효소 분비나 담즙 분비 생성을 촉진시키는 영양요법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숨만 쉬어도 이산화탄소나 활성산소 같은 찌꺼기가 생기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늘 대사 찌꺼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대사 찌꺼기를 제거하는 해독법들, 해독 식단과 해독 요법들을 잘 안내를 해드리면 굉장히 많은 호전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 섭취 힘든 암 환자라면 이렇게 해보세요. 잘 먹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 저는 공감이 많이 됩니다. 이 항암제를 맞으면서 정말 식욕 부진이나 오심, 구토 막 이렇게 울렁거리는 또 구토해버리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태죠. 그래서 잘 먹어라 잘 먹어라 이 말이 아마 굉장히 그냥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처럼 들리실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정말 소화가 잘 되고 영양이 많은 음식을 반드시 선별해서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최근에 또 다른 폐암 사기 또 뼈까지 전이되고 있는 상태의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이제 세포독성 1세대 항암제를 맞고 계셔서 정말 이 소화가 안 되시고 먹으려고만 해도 이제 울렁거리고 또 구토 증상이 나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상태셨습니다. 일반 식사를 하면 당연히 소화가 안 되고 흡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이제 몸에 소화 효소 분비도 떨어지고 소화력이 떨어진 암 환자분들이 드실 수 있는 가장 소화가 잘 되는 식사를 안내합니다. 곡물 가루라든지 볶은 곡식이라든지 또 그럴 때는 뭐 생과일이나 생채소도 소화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가장 소화가 잘 되는 형태를 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굉장히 소화가 좀 잘 되고 계시고 또 기운이 나고 계시고 소화가 편하니까 조금씩 몸이 이제 회복되어져 가고 있어서 이제 그 다음에 뭐 과일도 드시고 뭐 채소도 드시고 기존에 드셨던 식사들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잘 드시는 것과 암 환자분들이 소화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드셔야 되는 것은 음식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잘 드셔야 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암 환자가 드셔야 되는 음식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식사들을 골라서 드시다 보면 점점 이제 소화력이 좋아질 수가 있죠. 평생 병 없는 삶이 가능할까요? 저는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항상 헬렌 니어링과 스콧 니어링 부부를 얘기하는데요. 기존 이제 의료 시스템 그리고 약과 주사 이런 시스템에서 병에 걸리고 사는 것을 이제 거부하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귀농을 한 부부로 유명하죠. 이제 귀농과 전 세계 채식을 많이 알린 부부입니다. 실제 이 부부의 삶이
약과 병원을 의지하지 않고 병 걸리지 않고 사는 삶을 보여줬습니다. 유명한 책들도 많이 썼는데요. 조화로운 삶이라는 책이나 어떤 행복한 이런 밥상 이런 책들을 보면 단순히 식사법만 강조한 것은 아닙니다.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어떤 질서 있고 조화로운 삶이 있을 때 이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만 그랬더라면 굉장히 작은 케이스잖아요. 이 전 세계적으로도 병 없이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증거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100세 이상의 건강한 장수인들이 사는 지역을 굉장히 오랫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댄 뷰트너라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연구원과 미국의 국립노화연구소와 함께 투자를 해서 어느 지역에 병에 걸리지 않고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를 조사한 결과 처음에는 세계 5대 지역 그리고 최근에 세계 6대 지역까지 추가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지역들을 보면 문명과 아주 친숙하다기보다는 약간은 도시로부터 조금 벗어난 고립된 지역, 자연과 어우러지는 지역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일단 그 동네에 의사 선생님이 할 일이 없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암 환자, 만성 대사질환 환자들이 별로 없어서 의사 선생님들이 조금 한가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사는 이런 도시 또는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로 인해서 3분 이상 대화하기도 어려운 현대의 어떤 의료 시스템과는 많이 분위기가 다르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서는 공통적인 라이프 스타일과 9가지 어떤 삶의 어떤 규칙들이 지켜지고 있는 곳들입니다. 실제 미국 의사협회나 하버드 대학이나 많은 논문을 쓸 때 이 지역 사람들의 어떤 식사법과 라이프 스타일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그로 인한 논문들도, 그것을 자료로 삼은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 이상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고 약과 주사를 의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 증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아픈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도 원래는 굉장히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사는 그런 지역과 또 그런 시대도 있었죠. 하지만 가공식품의 문화, 또 패스트푸드, 여러 식문화가 막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자연의 음식과 멀어지게 된 것, 이것이 첫 번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아주 큰 요인이 운동 부족이나 수면 부족도 맞지만, 저는 굉장히 바쁘게 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런 삶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것을 꼽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또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 몸은 늘 긴장돼 있는 교감신경 항진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교감신경이 늘 항진된 상태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도 많이 나오고, 혈관 수축, 근육 수축, 소화 분비, 소화 효소 분비나 담즙 분비 생성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가 늘 공급이 되고 흡수가 돼야 되고, 또 찌꺼기들이 잘 나가야 되는데, 이 기본적인 영양과 해독에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잘 되지 않는 몸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또 우리 한국인들 보면 굉장히 열심히 살잖아요. 우리는 막 잠을 줄이고 아파트 평수를 좀 늘리고, 또 정말 좋은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키기 위해서 정말 바쁘게 시간을 쪼개가며 살아갑니다. 어떤 삶의 여유로운 모습은 블루존 지역, 장수마을 지역 사람들과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좀 스트레스가 많은 바쁜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다 보니 한국 사람이 정말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나를 좀 돌보고 경제적으로 지나치게 윤택한 것만 추구하기보다 현재 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한다라면 지금보다는 좀 아픈 사람들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